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 마음을 우리 가족끼리만 담아두기엔 벅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벌써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이 기쁨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왔습니다. 남편 말로는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 제 기억 속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저 낯설지만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이거든요. 제 부모님은 모두 백인입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피부색이 다르다고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대하며 차별하거나 아시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말도 하고 한글로 글을 적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분들이 저와 형제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어려우면서도 저를 제 학교에 다니는 한인 친구들에게 부탁해 한인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고 함께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저를 보내준 나라에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국말로 말하기 시간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허둥지둥 하면서도 한국말을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항상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너 같은 아이가 태어났겠니? 너 같은 보석이 태어난 나라라면 이 세상 최고의 나라일 거란다. 라고 말하시곤 하셨죠.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에서 얻어와서 먹곤 했던 김치를 지금은 한인 마트에서 사서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한국은 저에게 친근하지만 환상 속의 나라였습니다. 저에게는 미국이 제 나라였고 저를 보듬어준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에 성적도 우수했고 대학도 좋은 곳을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과 멀지 않은 곳에서 지내며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에서의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한 동양인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한국말로 유학생이세요? 라고요. 저는 입양아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영어가 더 편하겠네요. 라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입양아임을 밝히면 어머 어쩌다가 그랬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나요? 저는 그저 친부모에게 버려져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 땅에 와버린 것을요. 그래서 동양인, 특히나 한국인을 만나면 반사적으로 입양하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영어가 더 편하냐고 물으니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이 나버렸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에 더 호감을 느꼈던 것도 같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 데이트를 했죠. 그 남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가서 경험을 쌓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더 큰 회사에 취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군대가 의무인데 이 남자는 어릴 때 심하게 다쳐서 면제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한국어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은 점차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든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앞둔 그가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남자와 헤어질 수 없었고 그리고 조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기도 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저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많이 우셨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시며 저의 앞날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아놓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은 다시 한국에 와서 식을 다시 하자고 하셔서 저희 가족과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는 매일 연락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건물이나 풍경들은 여러 책이나 영상 속에서 보던 것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들도 미국에서 먹던 한국 음식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먹는 떡볶이는 정말 너무 맛있더군요. 그리고 김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걸 한국 와서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추김치만 먹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가끔 너무 빨리 말하는 사람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보다 저에게 덜 물어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뭐 가끔 제 말투 때문에 교포세요?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보다 사람들의 시선들이 더 편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일도 미국에서 하던 일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 집이 미국이라고 하면 우와, 선생님, 진짜 미국 사람 같아요. 라며 제 수업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 혼례로 다시 결혼식을 했는데 한복이 너무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머리 모양과 얼굴 화장도 재미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꼭 인형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사진을 보신 저희 엄마는 꼭 귀부인 같구나 하시며 머리에 쓴 작은 모자 좀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인사동에 가서 제일 화려하고 예쁜 것을 골라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다음에 미국 갈 때 한복도 사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낯선 것을 배우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가끔 저를 버리긴 했지만 부모라는 사람들도 여기 어디 살고 있질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찾았는데 다른 입양아들의 나쁜 경우처럼 저를 거부한다면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당신이 원할 때 결정하자. 난 언제든 찬성이야. 라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한국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갑고 즐거움이 많은 나라였지만 불안함과 괴로움도 가지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절에는 남편의 고향 집으로 가 친척들과 모임을 갖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한마을에 형제와 모여 살기 때문에 각 집을 쉽게 오고 가며 한국 전통을 배우는 일은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든 친척들을 만나며 그 즐거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사촌 중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저에게 한번 보라며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주더군요. 자기가 가끔 보는 채널인데 이 속의 주인공이 저와 너무 닮아서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이거 봐봐요. 너무 닮았죠? 이 사람이 아파서 살이 좀 더 빠져서 그렇지 표정이나 손짓 같은 게 너무 닮았어요. 라며 말이죠. 저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웃기고 과장된 몸짓을 하는 거라 생각해 웃으며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와 너무 닮은 여자가 영상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영어로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의 영상들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들어 올린 유튜브 영상 내용도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만성 신부전증인데 자주 병원을 가야 해서 병원으로 가는 이야기, 병원에서 4시간씩 투석받으며 치료하는 이야기,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약 먹는 이야기, 환자 식단에 대한 이야기 등등 본인이 겪고 있는 병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며 병에 대해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이긴 했지만 씩씩하고 밝게 지내는 모습에 여러 사람들이 응원하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댓글들도 달기도 했더군요. 그 영상을 보면 볼수록 마치 또 다른 제가 그 화면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여자와 저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저도 웃음이 나고, 그녀가 힘들면 저도 힘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녀와 저와의 인연이 단단한 줄로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면 속의 그녀와 비슷한 포즈와 표정을 지어보니 정말 너무 닮았었기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형제나 쌍둥이가 있다고 부모님께 듣지 않았나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입양아예요.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영상을 봤어요. 저와 너무 닮아서 혹시나 하고 연락드립니다. 정말 장난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괜찮으시면 답장 주시겠어요? 라고요. 그녀가 업로드한 마지막 영상이 6개월 전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일주일이나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 여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혼자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생겨 안절부절하는 절 보던 남편은 그럼 우리 영상에 나오던 역에 가서 전단지라도 돌려볼까? 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고 해버렸습니다. 먼저 제 사진을 담아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와 닮은 여성분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여자를 아주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와 닮은 사람이 당신이라면 먼저 와서 말 걸어주세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마침 일하는 학교는 방학이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피켓까지 만들어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 나오던 그녀가 내리는 역에서 전단지도 돌리며 있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던 그 시간에 맞춰서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써서 제가 그녀를 먼저 알아보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녀가 제 사진을 보고 알아봐주고 다가와주길 바라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단지도 열심히 돌리면서요.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하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남편은 제발 빨리 나타나서 우리 셋이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 나도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 라며 응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은 없어졌고 혹시 그녀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늦은 걸까봐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촌에게 알아봐 달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5일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제 피켓을 보며 제 앞에 서더니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녀였어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마르고 야위었지만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내리며 혹시 잃어버린 형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커지면서 몰라요. 저는 고아라 친인척도 아무도 없어요. 혹시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인가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어요. 답이 없어서 이렇게 무례한 줄 알면서 찾으러 왔어요. 우리 너무 닮았네요. 그렇죠? 라고 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자리를 그녀의 집으로 옮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에서 투석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더 힘들어졌다는 그녀는 편집할 기운이 없어 6개월 전부터 영상을 올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긴 했었지만 가끔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너무 힘든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나 행운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녀처럼 아담한 집은 너무 물건이 없어 쓸쓸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투석을 받고 와 지친 모습이었지만 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마주본 사이였지만 우리는 오래된 친구처럼 편했습니다. 너무 닮아서 그랬던 건지 우리가 드디어 만나서 그런 건지 헷갈릴 정도로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녀도 미국으로 입양을 갔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심해 자주 아프자 입양했던 양부모가 그녀가 4살이 되자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답니다. 버려진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어떤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5살쯤 다시 한국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으나 새 양부모는
아이 앞에서 자주 다투며 매일 큰 소리가 오가다가 결국 그들이 이혼하게 되면서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7살이 되었을 때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너무 심하게 말라 있어 원장 수녀님께서 그녀를 보면서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원장 수녀님께 수녀님, 나 이제 아무데도 안 갈래요. 제발 저 보내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 마음이 멍청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그냥 보육원에서 쭉 자랐고 공부를 잘하진 못하고 사정도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갔고 회사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병이 발견됐고 그 후로 계속 아팠다며 참, 우린 이렇게 닮았는데 서로의 인생은 많이 다르네요. 라며 울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여도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고 살았다니 더욱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에 이렇게나 닮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친형제라면 아마도 우린 쌍둥이일 거라며 우리는 우선 유전자 검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 병원에 가서 머리카락도 뽑고 입안의 조직도 긁어내 결과를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기로 하고 우리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잘 지냈는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여나 만약에 그녀가 그저 저와 닮기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녀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전화로 결과를 듣게 된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서는 제가 너무도 기다리던 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자매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였는데 함께 입양되지 못해서 각각 떨어져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만나게 해서 미안해. 라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안아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런 내 자매를 그만 그 고통에서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저의 뜻을 전달했죠.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당신이 좋다면 난 다 좋아. 하지만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건 싫어. 그러니까 당신 지금부터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것 많이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2배로 한다고 나와 약속해줘. 라며 제 뜻에 동의해줬습니다. 그녀에게도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요. 그녀는 공여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라 거의 포기했다며 하지만 저까지 아프게 할까봐 겁이 난다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서야 우리가 겨우 만났는데 더 많은 일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린 쌍둥이잖아. 너의 존재를 안 이상 너 없는 내 삶은 캄캄한 암흑일 거야. 그리고 나 마냥 너에게 내 신장을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 너에게 이 일을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제발 나를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줘. 라고 말하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나도 너와 마찬가지 마음이야. 난 너무 외로웠어. 정말 나에게 가족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타나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지만 내가 너까지 아프게 만들면 어떻게 해. 2사람이 아프게 될 수도 있어. 지금도 나 널 만나게 되어서 충분히 행복해. 더 바라면 너무 욕심이잖아. 라며 울더군요.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자라는 저의 고집에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쌍둥이답게 혈액도 같았고 적합도도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며 의사 선생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원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두렵고 아프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나의 생명의 반쪽인 형제에게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인지 간호사님들이 놀랄 만큼 저희 회복 속도가 빠르고 수술 결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남편이 매일 전화로 보고 싶다라며 우는 척을 할 때면 좀 속상했지만 그녀와 나는 함께하지 못한 그동안의 시간들을 그렇게라도 온전히 보상받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드디어 퇴원을 하고 우리는 같은 약을 먹으며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몰라보게 건강해지고 있는 그녀를 보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건강해지며 약간의 살이 오르자 저와 더 닮아졌습니다.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날 정도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30년이 넘게 헤어져 있던 제 형제였으니까요. 어느 정도 거동이 원활해지고 그녀와 전 해외 입양아들의 부모를 찾아준다는 단체로 향했습니다. 이젠 둘이 함께라 그런지 더 용기가 나기도 했고 두 아이나 그렇게 보내야 했던 사정도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서류가 필요했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시 뽑고 다시 입안도 긁어냈습니다. 단체에서는 저희가 태어나자 시설에 보내진 것 같다며 출생 신고도 안 되어 있어서 부모님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그 결과는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친부모님들은 쉽게 찾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녀와 저는 그저 상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로 앨범을 만들어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미국에 그녀와 함께 저희 부모님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런 보석이 하나가 아니었구나. 어서 와라. 나의 또 다른 보석아. 내가 딸이 하나 더 있었구나. 라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고 그녀와 제가 챙겨간 앨범과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 되진 않아서 너무 슬펐어요. 들을 보여드리고 저희 둘의 닮은 점을 비교해보며 함께 웃고 울고 하는 시간도 가지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용감한 여전사 같다. 이제 둘이서 지구를 구할 것 같은데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 함께 웃으며 끌어안고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의 형제들도 부모님 집에서 함께 만났는데 여동생은 저를 뺏긴 것 같아 마음은 아프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니 양보할게 라며 똑같이 생긴 또 한 명의 여자 형제가 생겨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아씨 난 여동생만 셋이었네 라며 한숨을 쉬었지만 역시나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새삼스럽게 저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을 더 누린 것 같아 그녀에게 미안할 만큼 우리 가족들은 저와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반겨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저희 엄마가 똑같은 잠옷을 선물하시며 이제 꿈나라에서도 헤어지지 말고 만나렴 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사주는 이렇게 예쁜 잠옷이 얼마나 입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제가 엄마께 전달하면서 눈물이 터져서 셋이 다시 한번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제가 그런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며 내가 너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게. 그리고 날 찾아줘서 날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넌 진짜 천사다. 라며 제 손을 잡고 놓지 않더라고요. 요즘도 우리는 매일 만납니다. 남편은 누가 언니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쌍둥이니까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예쁜 사돈이 생겨서 좋으시다며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9주 정도 되었는데 쌍둥이라 그런지 벌써 임산부 티가 납니다. 그녀는 어떤 놈들인지 이모가 있으니 나오기만 해라 라며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공부 중입니다.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요즘은 방송하면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유튜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전화해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물어보고 만들어 보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까지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하길 기도해달라고 하면 좀 뻔뻔할까요? 그래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저희 자매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 기도해 주세요. 더 열심히 행복하게 지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